시험관념입니다. 간질환 1시간, 1시간. 네. 예상이 안 돼. 시험관념 얘기는 기본적인 건 아까 했어요.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 70, 80%가 진행을 한다. 자, 그냥 치료입니다. 일단 진단은요, 아까 안티-HCV 하고, HCV RNA 하고, 그러면 일단은 진단이 끝납니다. 시험관염이 있는 거예요. 시험관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예전에, 이것도 한 7, 8년 전? 한 7, 8년 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오히려 공부가 지금도 뭐 쉽지는 않지만, 더 복잡했어요, 얘도. 그때는 치료제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페그 인터페론의 리바비린이라는 조합만 치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언제 치료할래? 그 다음에 치료한 다음에 막 검사해서 조기 중단 포기할래? 아니면 뭐 24주 할래? 48주 할래? 뭐 굉장히 복잡했어요, 치료가.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좋은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다 치료합니다. 얘는 비형관염하고 시형관염은 개념이 달라요. 비형관염은 치료한다 그래서 완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시기에 그냥 그 시기를 빨리 넘겨주는 치료라면 시형관염은 그냥 완치를 시키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 완치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치료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시형관염이 있네? 근데 왜 치료를 안 해? 치료가 되는데. 그냥 다 치료해요. 모든 환자에서 그냥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 인디케이션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치료해요. 시험에 내기가 좀 애매한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내기 제일 좋은 건 저 굵은 글씨 저거예요. 자, 안티 HCV 양성, HCV RNA까지 양성이다. 이 환자에서 치료제를 선택하기 전에 추가로 해야 할 검사는? 이라고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지노타입이지. 지노타입에 따라 치료제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 답이 HCV 지노타입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조금, 그러니까 옛날 문제라서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지노타입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약 이름이 나올까? 이게 임종평에는 확실히 나와요. 임종평에는 뭐 여러 번 나왔는데 구시에도 얘가 많이 나올까? 잘 모르겠어요. 약 이름들도 좀 어렵긴 하고 이거 일반 내과 의사들도 약 이름 잘 못 외워요. 상품명만 다 알지. 하보니, 소발딘 다 이런 것만 알지. 마비렛 다 익혀야 알지. 근데 여러분 시험에 상품명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 옆에 뭐야 왜 넘어가? 일반명이 나오는데 일단 뭐 써놓긴 했어요. 타입 1, 타입 1, 2가 제일 흔한데 타입 1이 제일 많긴 해요. 타입 1에서 뭐 이런 약들이 있다. 타입 2에서는 뭐 서퍼스토비어의 리바비린 이런 것도 많이 쓴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뭐 마비렛, 하보니 타입 1, 2에 다 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눈에 한번 쓱 읽혀보세요. 이거 순서대로 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냥 많이 팔리는 순서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제가. 글레카프레비어, 이름도 어려워. 입에도 안 읽혀. 저도 입에 안 읽어져요. 요거, 그 다음에 레디파스비어, 서퍼스비어. 하버니는 조금 더 오래됐고, 훨씬 많이 팔리대. 요즘 마비라시 더 많이 팔리긴 하는데. 요거 두 개가 제일 흔합니다. 타입 3 이후도 있는데 3 이후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1, 2가 워낙 많아서 굳이 낼 거면 1, 2를 낼 것 같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냥 눈에 이렇게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막 여러 개 주고 이 중에 골라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놓고 택도 없는 이상한 막 비형관염이나 다른 데서 쓰는 약들 넣어놓고 고르라고 할 테니까 완전히 외우진 않더라도 나오면은 이거 시형관염 치료제구나 라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 이 환자의 적절한 치료는,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옛날 문제인데 왜 놔뒀지, 내가? 이게 옛날에는, 이거 시형관염이잖아요, 지금. 시형관염이 옛날에 페그 인터페론의 리바비린만 치료였거든요. 답이 5번인데 요즘은 이거 안 씁니다.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25세 여자가 S안티젠 양성, E안티젠 양성, 안티-HBE는 음성, DNA 역과가 아주 높게 나왔다.
사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써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어큐트인지 아닌지 뭐 크로닉인지 얘기도 없어서 거지 같은데 크로닉이란 얘기예요. 일단 크로닉인데 이 안티젠이 양성이니까 앞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관용기 아니면 제거기예요. 근데 간 기능 검사가 어떻대요? 정상이래요. AST, ALT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식이에요? 면역 관용기. 치료는 1번 추적 관찰. 35세 남자가 만성 비형관염 환자가 피로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S안티젠 양성, E안티젠 양성, DNA 높고 AST, ALT가 높다. 원래 만성 비형관염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피로하다고 왔고 AST, ALT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면역 제거기. 치료는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베시포비어. 3번. 똑같은 케이스인데 산모다. 약제는 테노포비어만 되죠. 4번.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잘 맞추시고요. 막 복잡한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초여름이나 이때 문제풀이 강의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다 나올 수 있는 것들 풀어드리겠습니다. 리버 압세스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넘어갔고요. 남은 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당연히 리버 시로시스랑 간암,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 두 개 빼고 나면 담도 췌장인데 담도 췌장은 좀 마이너하긴 해요. 어려운 것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이제 간경변, 간암 이런 거 중요한 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농약인데 증상은 우리 소화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죠? 오상복부 통증과 발열, 알류큐 페인과 피버가 있을 때 세 가지, 콜레시스타이티스, 콜란자이티스, 리버 압세스 맞출 수 있고요. 우리 몸에 어디서 어디 생기는 압세스들은 드레이니지를 해야 됩니다. 압세스는 드레이니지 됐다. 돌아왔다. 압세스는 드레이니지를 해야 리버 압세스의 가장 흔한 원인균은 클렙시엘라 뉴모니아이고요. 이것도 국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클렙시엘라 뉴모니아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담도를 통해서 올라가는 어센딩 인펙션이고요. 당연히 항생제 쓰고 퍼큐테니어스 드레인지 하시면 됩니다. 항생제는 뭘 쓸까요? 우리가 또 감염 때 내일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복강내 감염은 거의 그람 음성이거든요. 그람 음성에 정말 좋은 항생제 그러면 3세대 세팔로스포린이에요. 그래서 복강내 감염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항생제가 이제 세포탁심이라고 하는 3세대 세팔로스포린인데 뭐 세프트리악손이든 세포탁심이든 이 3세대 세팔로스포린의 압세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네오로브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메트로니다졸이라는 약이 이제 어네오로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탁심에 메트로니다졸 이런 것들을 씁니다. 화면이 자꾸 끊긴다. 세포탁심에 메트로니다졸, 그 다음에 드레이니지. 이거 밑에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64세 남자, 여자가 오상복부 통증과 고열, 황달로 왔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콜란자이티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진이 주어진다니까요. 리버 압세스는 무조건 사진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고 맞추면 돼요. 치료는 항생제랑 퍼큐테니어스 드레이니지. 5번 피부 경유 백액. 되게 쉬워요. 문제 되게 쉽게 나와요. 자, 패티리버입니다. 패티리버의 마이크로베스큘라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저 어큐트 패티리버 오브 프레그넌시밖에 없고요. 마크로베스큘라가 대부분인데 알코올릭 아니면 내쉬죠. 뭐 알코올릭 아니면 넌 알코올릭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옛날엔 지방간 그러면은 진짜 술 드시죠? 이게 거의 뭐 무조건 루틴이었는데 요즘은 알코올릭보다 내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서 그런지 그냥 이 초음파에서 지방간 나오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비만 환자들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지방간이라고 하면 초음파가 밝게 보여요. 이따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사진 보면 알 수 있고요.
알코올릭하고 넌 알코올릭은 혈액 검사, 조직 검사, 초음파 검사 완전 동일해요. 절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력으로 구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술 많이 먹으면 알코올릭, 술 안 먹었는데 뚱뚱하면 내시. 내쉬입니다. 원인은 오베시티, 인슐린 리지스턴스, 당뇨 이렇게 써 있지만 사실 이게 다 같은 얘기란 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복부에 비만이 생기면 메타볼릭 신드롬 때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생기고 결국 당뇨가 생기게 되죠. 비슷한 얘기예요, 다. 치료제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치료제. 입증된 약 없어요. 이거 만들려고 수조 원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제약회사에서 돈 제일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내시 치료제 만드는데. 그래서 이 근데 살을 빼면 치료가 돼요, 사실은. 살을 못 빼니까 이제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는 거고. 근데 뭐 그러면 그냥 뚱뚱해 뚱뚱해가지고 그냥 뭐 간 안 좋은 건데 뭐 이게 큰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됩니다. 이 내시도 나중에 리버 시로시스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해야 돼요. 내쉬면 되게 강하게 워닝을 하고 강하게 경고를 해서 살을 빼게 합니다. 이거 무조건 빼야 된다. 너 이거 안 빼면 진짜 나 정말 큰일 난다. 막 이러면 살을 강제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속 뭔가 이렇게 좀 감시를 하면서 빼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경화로 많이 가나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당뇨가 있으면 더 많이 생깁니다. AST-ALT 레이시오는 모르셔도 돼요. 당뇨가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더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간경화로 많이 간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은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단은 내쉬, 치료는 살 빼세요. 이거밖에 뭐 낼 게 없긴 합니다.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고요. 이것도 모를래요. 모를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술을 엄청 먹었다고 주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알코올릭이에요. 진단은 물어보기가 민망하죠. 너무 쉬워서. 치료도 사실 물어보기 민망한데 물어보더라. 치료는 답 금주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알코올릭으로 뭔가 생기는 병들은 치료는 당연히 다 금주죠. 근데 금주는 기본인데 금주는 없고 약 중에 골라달래요. 그러면 프레드니졸론 또는 펜톡시필린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32점 이상이면 치료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외워서 계산해서 약 쓸래 말래를 결정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공식을 모르셔도 돼요. 그냥 금주가 보기에 있으면 금주가 답이고 치료를 물어봤는데 금주가 없으면 여기는 약을 고르시면 돼요. 프레드니졸론 또는 펜톡시필린. 스테로이드를 쓴다는 게 약간 생뚱맞긴 하지만 프레드니졸론이 답입니다. 자, 아까 이